당신이 화가 날 때 그 분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확히 측정해 본 적 있나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90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때로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화가 난 상태를 유지하는 걸까요? 이제 감정의 진실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선택의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의 연구는 우리의 감정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죠.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생화학적으로는 90초 안에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난 일로 저녁까지 기분이 상해 있는 걸까요? 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90초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몸은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새로운 90초가 시작됩니다. UCLA 감정연구소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이 현상을 감정적 반추라고 명명했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도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밀치고 지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몸에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며 혈압이 상승하죠. 이 모든 생리적 반응은 정확히 90초 후에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무례한 사람이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새로운 90초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감정조절 연구팀이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켰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감정이 90초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은 평균 2분 내에 평정심을 되찾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평균 20분 이상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10배나 향상된 것이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정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90초 규칙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은 90초 안에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억압은 오히려 감정을 더 오래 지속시켜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가 진행한 뇌영상 연구에서는 이런 감정 인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증가하고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감소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우리가 새로운 감정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더 쉽게 화가 날까요? 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크게 상처받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과거 경험과 학습된 반응 패턴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스키마라고 부르죠.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피드백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반대로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같은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런 학습된 패턴들도 새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초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죠.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팀장인 김 씨는 매번 상사의 날카로운 피드백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90초 규칙을 알게 된 후 그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상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했을 때 김 씨는 즉시 반박하는 대신 90초를 기다렸어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감정은 90초 안에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90초 후 그는 상사의 의견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감정적 반응이 가라앉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한 후 김 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워싱턴 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가 30년간 부부들을 관찰한 연구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부부들의 이혼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트맨 교수는 이를 감정적 플러딩과 연결지어 설명했어요.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90초 규칙을 아는 부부들은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90초 규칙을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 감정을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거든요. 화가 났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나 경계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둘째, 90초 규칙이 모든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깊은 트라우마나 만성적인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규칙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90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90초 규칙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벨링 기법이에요.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소개한 생리학적 한숨 기법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코로 길게 들이쉰 후 중간에 한 번 더 짧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율신경계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신체 감각 관찰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 근육 긴장, 호흡 변화 등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그것들이 90초 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이런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기업과 학교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이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감정지능 교육 과정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에서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40% 감소했고 업무 만족도는 30% 증가했으며 대인관계 갈등은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리더십 역량의 변화예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았고 팀의 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90초 규칙을 마스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신경 패턴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라톤 훈련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정적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90초 규칙을 적용했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모두 기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한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0초 규칙의 진정한 힘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동적이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 기법을 넘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90초 규칙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직접 경험해 볼 차례네요.